칼, 가위, 시도 기억상실.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을 충격적인 재회설. 아마 장담컨대 여러분의 상황은 이것보다 쉬울걸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예진쌤입니다. 칼, 가위, 살시도, 기억상실. 그런데 재회? 이거 다 승진쌤이랑 희원쌤 실제 상담 사례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 정도로 파격적인 사건은 없었죠? 그럼 여러분의 재회는 쉬워요. 하물며 저런 심각한 상황들도 제외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 사례는 전략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서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진단부터 제대로 받아보고 전략이 뭔지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어머 저게 뭐야? 했던 충격적인 키워드들에 해당하는 재회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별 후 재회 충격 사례 첫 번째, 칼, 가위가 몸에 박혔는데 재회? 아니 칼, 가위가 몸에 박혔는데 재회가 됐다고요? 이 말 듣고도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죠? 놀랍게도 이거 승진쌤 사례고요. 실제 상황 맞습니다. 드라마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요. 이 커플 기본 세팅부터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내담자가 불안형인데 심지어 상대도 불안형. 둘 다 감정선 무너지는 순간 같이 폭발하는 일이 많았다는데요. 근데 이게 또 이분들은 이별이 처음도 아니었어요. 무려 4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싸웠다, 헤어졌다, 메이크업 섹스로 봉합. 이걸 반복하던 커플이었죠. 싸울 땐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칼이며 가위며 던질 거 다 던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대요. 엄청 위험한 상황인데도 아무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고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엔 이게 몸에 박힌 거예요. 이거 보고 상담하는 저희도 식겁했어요. 문제는 이분들이 결혼을 생각하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축하해줄 수 있을까요? 설마요. 양가 가족은 난리가 났고요. 집안끼리는 서로를 증오하는 앙숙관계가 됐어요. 솔직히 그럴만 하긴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내담자 커플이 재회를 하고 결혼도 하려면 무려 가족들 7명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대화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내담자분의 사촌오빠였어요. 이분이 집안에서 특별히 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행동력도 빠르고 성격이 제일 빡셌거든요. 어느 날은 이 사촌오빠가 저 새끼 내가 처리하겠다 하고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분을 해결하는 게 관계를 푸는 시작이라고 봤는데요. 아니 여러분, 사촌오빠한테 너어톡 보내봤어요? 이 사례에서 제일 먼저 너어톡을 보낸 사람이 사촌오빠예요. 내담자가 열심히 너어톡으로 오빠가 날 아껴주는 마음에 대해서 고마움을 절절히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사촌오빠가 마음이 스르르 풀리면서 그대로 갈등 끝! 재회 성공! 자 여러분, 칼과 가위가 몸에 박힌 커플도 재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연락 안 됐다고? 단호하게 차였다고? 상대가 내 얘기 안 듣는다고? 포기할 타이밍인가요? 아니죠. 여러분한텐 훨씬 쉬운 레벨의 전략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승진쌤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생긴 이래 가장 오래된 대표 상담사이신데 뭔 충격 사건이 있었든 간에 왜 나처럼 문제없이 연애하고 결혼 못하지?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충격적인데? 라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부 나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빨리 성공을 시켜버리시고요. 솔직히 칼가위 날아다니는 것보다 저는 승진쌤 솔루션이 더 무섭더라고요. 모두 인정? 이별 후 재회 충격살이 두 번째, 기억상실로 전남친에게 전화. 그리고 재회? 이건 희원쌤 사례니까 말해 뭐예요. 다들 집중. 이 내담자분은 이별하고 너무 힘들어져서 시도까지 하셨어요. 다행히 깨어나시긴 했는데 본인도 너무 충격적이었던지 기억상실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일단 평범하진 않죠. 그런데 이분이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핸드폰에 남자친구라고 저장된 이름을 보고 전남친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누구세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남자친구라고 저장돼 있어서요. 남자는 이미 내담자분이 너무 매달렸어서 매달림에 지쳐있던 상태라 처음엔 차갑게 얘기했어요. 우린 헤어진 사이고 통화할 사이도 아니라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기억이 돌아온 우리 내담자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전남친한테 다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진단지를 내고 상담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희원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상담 불가하다. 상담을 해도 가능성 거의 없다. 그래도 하시겠냐? 그래도 기어이 상담하시겠대요.
그분이 사실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다른 회사 상담도 받았는데 무슨 지갑을 흘리고 그런 방법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제외가 될까요? 당연히 실패했죠. 하지만 내담자분이 너무 도 우울증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서 희원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너어톡 써서 보내고 시나리오대로 진행했어요. 그리고 3년 뒤 희원쌤 블로그에 댓글이 달립니다. 선생님 저 제외했어요. 사실 상담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 희원쌤 상담이 가장 도움됐어요. 알고 보니 상대 남자분이 그 너어톡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차 한잔하고 몇 번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담자분이 다시 연락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생활 습관 문제가 안 맞아서 곧 상담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플랜 상담까지 하셔서 빨리 풀리셨답니다. 이분들 이별 원인이 뭐였냐면요. 여자분은 매번 닥달을 하는데 남자분은 전형적으로 남자 대화 심리에 가까운 분이셔서 해결 중심 화법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은 너무 감정적이다 보니 그런 남자의 화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결론은 전형적인 불안형의 집착 문제였어요. 원래는 도 하고 큰일 날 뻔했는데 살아서 기억도 돌아오고 재회도 하고 동거도 하고 커플이 상담까지 받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정도면 알겠죠?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도 재회가 되고 여러분 상황은 그보다 훨씬 쉽다. 문제는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터져야 재회가 되나? 근데 중요한 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걸 푸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핵심은 상대에게 내가 달라졌다는 믿음을 주는 변화가 있었냐 없었냐 딱 요 차이거든요. 이걸 혼자 풀기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방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계속 같은 말, 같은 반응, 같은 감정 표현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인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재회를 하고 싶댔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했나요? 인생을 바꾸는 게 재회의 핵심 원리예요. 왜냐하면 연애란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왜 재회를 안 하려고 할까요? 상대가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갔을 때 좋은 영향이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행인 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습관 고치는 건 쉽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영어도 혼자 하면 몇 년, 학원 다니면 몇 달이면 되는 것처럼 연애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담자분들이 연자는 연애 현질 같아요.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몇 년 동안 혼자 끙끙대면서 안 변하던 문제를 계속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전문가 도움으로 쉽고 빠르게 끝낼 건지. 자, 오늘 이렇게 이별 후 재회, 충격 사례와 진짜 재회가 쉬워지는 포인트까지 쫙 짚어드렸는데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내가 아는 충격적인 사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안녕.